반갑습니다. 순간포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영입니다. 125세 시대 내가족 수호천사가 되자 임종요양보호입니다. 벌써 여기까지 왔죠? 이거 요양보호사 편 참 길기도 하고 자세히 들어보면 들어볼만 하고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초 전문 지식이요. 요양보호사 편은 꼭 제 유튜버를 꼭 들어둘 필요가 있어요. 제 유튜버를 보면 처음부터 쭉 과정을 해놨기 때문에 또 이제 둔탁하게 설명을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것이 귀에도 쏙쏙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 존엄성에 대해서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이런 간병 이런 낮고 낮은 직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식이 바뀝니다. 그러고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그러고 생명 존중을 존중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건강을 돌보게 되고 또 가족 그 건강도 잘 돌볼 수 있게 됩니다. 임종요양보호 학습 목표는 사전 연명 의료의양서의 작성 및 등록 방법을 설명해주고 임종 증상을 설명해주며 임종 전, 중, 후의 대상자와 가족을 적절히 돕는 것을 학습 목표라고 있어요. 임종 전 단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약화되어 말기 환자가 될 수 있다. 말기 환자일 때 의식이 있으면 연명의료에 대해 본인이 직접 의사결정하면 되지만 직접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미리 사전 연명의료의양서를 작성 등록해 둘 수 있다. 이거 하나님이 부름을 받을 때는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한테 가야 돼요. 이거 이생을 떠나기 싫어서 그냥 매달리는 이런 모습 떠날 때 너무 비참합니다. 자식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변 사람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깨끗이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떠나갈 때 기쁨으로 떠나가고 떠나가는 그 장소가 슬픔이 아니라 축제의 기쁨 장소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떠날 때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사전 연명 의료의양서를 꼭 작성해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의료의양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 전에 19세 이상인 사람이며 말기 환자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약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한 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로 사전 연명 의료의양서에 연명 의료를 중단한다는 의향을 명시해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연명의료 중단은 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가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적인 죽음을 맞아들인다는 점에서
존엄사, 소극적인 안락사와 유사하거나 말기 환자가 고통을 이겨낼 방법이 없을 경우에 한해 의사 도움을 받아 죽도록 하는 안락사와는 다르다. 19세기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를 반드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을 가지며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에 기록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한 작성자의 의사는 향후 작성자를 진료하게 될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작성자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한 경우에만 이행된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는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 의사의 판단으로 가름할 수 있다. 다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했다고 해도 의료기관에 연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본인에게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따르라는 의향을 미리 전달해 두어야 한다. 연명 의료 정보 처리 시스템을 확인하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 여부를 열람할 수 있다. 한 번만 들어도요 큰 도움이 됩니다. 꼭 알아두기.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은 누가 말기 환자 또는 19세 이상 성인 본인이 스스로 작성한다 이거지. 무엇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에 대한 의향. 그 의향이야 이거지. 작성 후 등록은 어디다 하느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에 등록을 해야 효력이 있어요. 근거법은 호스피스, 완화의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약칭 연명의료 결정법이라고 해요. 여기에 근거합니다. 참고사항은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홈페이지가 있어요. 참고 호스피스 완화의료란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이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에게는 호스피스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요양보호사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말로만 들었지 실제는 그래도 마음에 와 닿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하면서 자격증을 땄어도 별로 의식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모든 국민들한테 좀 전달해서 건강도 지키고 가족 돌봄도 잘 하고 이 또 기초상식도 좀 알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전하게 됐는데 참 잘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거 처음에 전달할 때도 상당히 내려놓고 또 내려놓아야 이것을 유튜브로다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단계 더 할까요? 임종기 단계 한 단계 더 하자고요. 임종기 단계. 임종기 단계. 임종은 사망 또는 죽음, 생명의 정지 또는 생체 기능의 영구적인 정지를 뜻한다. 임종기 대상을 돌보기 위해서는 임종이 가까워짐에 따라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들을 이해해야 한다. 그럼 임종기가 뭐냐?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그걸 임종기라고 그러죠. 임종징후. 대부분 누워있게 되며 음식 및 치료 섭취에 무관심해진다. 의식이 점차 흐려지고 혼수 상태에 빠진다. 맥박이 약해지고 혈압이 떨어진다. 숨을 가쁘고 깊게 몰아쉬며 가래가 끓다가 점차 숨을 깊고 천천히 쉬게 된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식은땀을 흘리며 점차 피부색이 파랗게 변한다. 대소변을 의식하지 못하고 실금하게 되며 항문이 열린다. 임종 적응 단계. 임종 적응은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5단계로 구성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이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다. 참고사항을 보면 임종 적응 단계가 부정. 나는 죽을 수 없어. 분노. 왜 내가 죽어야 돼? 또 타협. 아니야. 이제 가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우울. 참. 이제 끝나는구나. 수용. 이제 떠나가는구나. 뭐 이렇게 5 임종 적응 단계가 있네.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부정. 첫 번째 단계는 부정과 고립의 단계이다.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라는 표현을 자주 한다. 대상자는 치명적으로 진행되는 자신의 병을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에 충격적으로 반응하며 이를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믿고 싶어한다. 이래서 이게 종교를 가지는 거예요. 종교 가지면 할렐루야 하면서 떠나게 돼 있어요. 이승에 매달리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종교가. 응? 분노. 두 번째 분노 단계에서 대상자는 자신의 감정을 반항과 분노로 표출한다. 이러한 분노는 자신 또는 사랑하는 사람 혹은 의료진이나 하나님께까지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나는 아니야. 왜 하필이면 나야? 혹은 왜 지금이야? 등으로 말하고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불만스러운 면을 찾으려고 한다. 목소리를 높여 불평을 하면서 주위로부터 관심을 끌려고 한다. 타협. 세 번째 단계에서 대상자는 타협을 시도한다. 자신이 아무리 죽음을 부정하고 부인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고 제3의 길을 선택한다. 주위로부터 존경과 이해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비이성적인 요구가 줄어든다. 자신에게 불가피한 사실을 어떻게든 미루기 위해 그래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인정해. 그래도 우리 아이가 시집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등으로 말하며 삶이 얼마간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란다. 이럴 필요 없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도록 평상시 늘 기도하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우울. 네 번째 단계에서는 자신이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느끼면서 침울해진다. 대상자는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고 조용히 있거나 울기도 한다. 이때에는 대상자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그냥 두어야 한다. 말보다는 손동작이나 접촉이 훨씬 더 필요하다. 대상자는 자기와 같이 느끼고 슬퍼하고 자기 곁에 있어
줄 사람을 필요로 한다. 수용. 5번째 단계에서는 죽는다는 사실을 체념하고 받아들인다. 대상자에게는 머나먼 여정을 떠나기 전에 가진 마지막 정리의 시간이 된다. 2단계의 대상자는 나는 지쳤어요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는 어차피 떠나는데 자기 떠나고 나서 재산 싸움 안 나게 이래야 됩니다. 떠나고 나서 그냥 가족들이 사분우열돼서 이 싸움하는 걸 종종 봅니다. 그리고 서로 오가지도 않고 이런 거 만들어서는 안 돼요. 특히 재산관계 요거는 깨끗이 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갖고 있을 거 없어요. 애들은 다 잘 살게 돼 있어요. 놀아줄 거 있으면은 이 애들이 좀 젊었을 때 빨리빨리 놀아주고 그거 붙잡고 있어야 소용없는 거야.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현명하게 애들도 돈이 필요할 때 그때 줘야지 뭐 다 지나고 나서 주면 소용없어요. 뭐든지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욕심이 많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붙잡고 있고 막 오히려 자식들이 빨리 돌아가실 때를 바라고 이런 형국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적절히 재산이 있으면 주고 자기 쓸 만큼은 또 갖고 있고 애들한테 부담이 안 되고 떠날 때는 할렐루야 또 아이들도 박수를 치며 웃으면서 하늘나라로 보내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임종 대상자 지원 및 가정에 대한 요양보호. 요양보호사는 임종 과정 동안 나타난 증상에 따라 대상자의 가족을 도와야 한다. 신체 정신적 변화에 대한 요양보호. 호흡 양상의 변화, 증상. 호흡수와 깊이가 불규칙하고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돕는 방법. 힘쉬는 것을 돕기 위해 상체와 머리를 높여주고 대상자의 손을 잡아주며 부드럽게 이야기하여 대상자를 편안하게 해준다. 연하게 가습기를 켜둔다. 체온의 변화, 증상. 대상자의 손, 발부터 시작해서 팔, 다리로 점차 싸늘해지면서 피부의 색깔도 하얗게 혹은 파랗게 변하게 된다. 혈액순환의 저하로 점차 몸의 중요 기관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돕는 방법. 대상자에게 담요를 덮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좋으나 보온을 위해서 전기기구는 사용하지 않는다. 수면 양상의 변화, 증상. 대상자는 점점 잠자는 시간이 길어지며 의사소통이 어렵고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한다. 돕는 방법. 대상자 옆에서 손을 잡은 채 흔들거나 큰 소리로 말하지 말고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대상자가 없는 것 같이 말하지 말고 대상자가 반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상인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이야기한다. 요거 참 중요해요. 이게 뭐 의식이 없다 그래서 못 듣는 것 같아도 다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보면은 눈물을 흘릴 경우도 있어요. 그거 조심해서 말해야 돼요. 정신 기능의 변화, 혼동. 증상. 대상자는 시간, 장소,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 혼동을 일으키게 된다. 돕는 방법. 대상자에게 말하기 전에 내가 누구냐고 묻기보다는 내가 누구라고 밝혀주는 것이 좋다. 의사소통이 필요한 때는 지금은 약 드실 시간입니다와 같이 부드러우면서도 분명한 어조로 말하는 것이 대상자를 편안하게 한다. 대개 이제 저도 그 환자 문병을 가보면은 내가 누구요? 나 개똥이요? 막 이라는 알아? 막 이라는 걸 봤어요. 그런 게 아니야. 나 누구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것도 이게 배운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참고사항. 임종 대상자가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해 혼동하는 이유는 신진대사의 변화 때문이다. 이런 걸 알아둬야 돼요. 배설기능의 변화, 증상.
대상자의 근육이 무력해져서 대소변을 조절하지 못하고 실금 또는 실변하게 된다. 돕는 방법. 대상자와 침상을 청결하게 유지하며 침상에는 혼이불 밑에 방수포를 깔고 대상자에게는 귀저귀를 채워준다. 배 기능의 변화. 증상. 대상자의 가슴에 돌 구르는 것 같은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린다. 이는 심각하거나 새로운 통증을 의미하는 소리가 아니고 수분 섭취가 적어지고 정상적인 분비물을 기침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저해되어 나타나는 정상적인 변화이다. 이런 경우 많이 들리고 깜짝 놀라게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대상자의 가슴에서 돌 구르는 것 같은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린다. 그렇죠? 요거 돕는 방법. 대상자의 고개를 옆으로 부드럽게 돌려주어 배액이 잘 되도록 해주고 젖은 헝겊으로 입안을 닦아준다. 분비물 배출을 위해 옆에 가습기를 켜둔다. 이거 모르려면 이렇게 하지도 못해요. 뭐든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일이 쉽더라도. 전신 기능의 변화, 불안정이죠. 증상. 대상자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같은 동작을 반복하게 된다. 이러한 증상은 뇌의 산소 공급이 부족하고 신진대사가 변하여 생긴다. 돕는 방법. 움직이지 못하게 억제하는 것은 좋지 않다. 대상자의 이마를 가볍게 문질러 주거나 책을 읽어주며 혹은 진정시킬 수 있는 음악을 들려주면 차분해지기도 한다. 소화 기능의 변화. 증상. 대상자는 음식이나 수분을 잘 섭취하지 않으려고 한다. 대상자의 몸이 소화보다는 다른 기능을 하는데 에너지를 소모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돕는 방법.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대신 작은 얼음 조각이나 주스 얼린 것 등을 입에 넣어주어 입안을 상쾌하게 해준다. 그리셀린의 적신솜으로 입안을 닦아주거나 이마에 찬 수건을 얹어주는 것 또는 작은 스프레이에 차가운 생수를 담아 조금씩 입안에 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요놈은 주변에서 내가 봤는데 다육에 그런 상식이 있었던 거네 보니까. 참고사항. 임종시 소화 기능의 변화. 요거 하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끊겨 다시 읽어드리겠네. 보통은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하지 않으려는 반면 임종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통증이 소실되면 일시적으로 더 잘 먹는 경우도 있다. 신장 기능의 변화. 증상. 수분 섭취가 적어지고 신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분의 순환도 감소되므로 자연히 소변량이 줄어들게 된다. 돕는 방법. 소변 배출을 목적으로 소변줄 삽입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의료팀과 연계한다. 심리 변화에 대한 요양보호. 불안 및 두려움. 증상. 임종 대상자는 통증, 자신의 몸이나 배설물로 인한 악취, 주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해한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소유물 모두를 잃는 것과 죽음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 돕는 방법. 임종 대상자와 함께 있으면서 대상자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손을 잡아주는 등의 접촉을 통해 불안과 두려움을 덜어주어 편안한 마음으로 임종을 맞도록 돕는다. 이거는 알아야 된다. 손을 잡아주고 옆에 있는 게 참 좋은 거구만요. 정서적 고립. 증상. 대상자는 누구나 죽는 순간까지 자신이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이길 원하고 주변인에게 짐이나 부담이 되고 싶어하지 않으며 정서적으로 고립되고 싶어하지 않는다. 죽어가면서도 그렇구나. 돕는 방법. 대상자에게 항상 관심을 갖고 대상자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정서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돕는다. 이때 돌아가실 때 참 이렇게 보고 싶다고 부르는 게 다 이런 원인이군요. 이게 요양보호사를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전부.
이게 낮고 낮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의사결정 참여, 증상,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대상자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싶어한다. 돕는 방법, 대상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타인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대상자의 자존감을 존중해준다. 요양보호사가 임종 대상자 요양보호 시 고려할 점,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곁에 머무르며 계속 함께 있을 것임을 알림으로써 편한 마음을 가지도록 돕는다. 고통이 없는 가운데 편안히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상자에게 관심을 가진다. 대상자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다. 임종 대상자를 존중한다. 대상자가 임종하기를 원했던 장소나 희망하는 종교의식을 알아본다. 이게 요양보호사가 임종까지 지켜봤다 그러면 두둑하게 좀 팁을 줘요. 참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야. 이거 읽어봐도. 꼭 알아두기. 임종시 의사결정 참여에 의해 임종 대상자는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원하는 곳에 생을 마감하고 장례식, 유언 등에 대해서도 대화하고 싶어한다. 임종 시기별 요양보호.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의 죽음은 응급상황이 아니다. 임종 과정이 시작되면 임종 과정을 자연스럽게 겪어 나갈 수 있도록 가족이 함께 지켜보며 도와주어야 한다.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의 요양보호.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에게 다음의 요양보호를 제공한다. 침상 머리를 높이고 대상자의 머리를 옆으로 돌려 침 등의 분비물 배출을 용이하게 하여 질식을 예방한다. 옆으로 뉘어라 이거죠. 참고사항, 요양보호사는 죽음이 임박한 임종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곁에 함께 있으면서 불안과 두려움을 덜어주고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완전 참 인간으로서는 가장 단단한 사람,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네요. 대상자가 용변을 보는 즉시 따뜻한 물로 닦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주어 편안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돕는다. 대상자가 혼수 상태인 경우에도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있으므로 평상시와 같이 보고 듣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대상자에게 요양보호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도 평상시에 요양보호사들한테 좀 마지막 나를 케어하는 사람한테 본인 노잣돈 챙길 게 아니고 좀 줄 거를 좀 마련했다가 줘야 되겠네. 가족이 주기 전에도. 요양보호사 참 대단한 사람들이네. 근데 직업으로는 사실 권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이 직업을 갖는 사람들은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 후 요양보호, 준비물, 수의나 깨끗한 시트, 곡반, 비누와 물, 세면수건, 패드, 장갑 등. 참고, 사후 처리는 보통 의료기관 등에서 한다. 돕는 방법, 모든 사후 처리 과정은 존중하는 태도로 경건하게 수행한다. 손을 씻고 일회용 장갑을 낀다. 대상자를 확인하고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준다. 사후 강직은 사망 2시간에서 4시간 이후부터 시작되어 약 96시간 지속되므로 사후 강직이 시작되기 전에 바른 자세를 취하게 한다. 튜브나 장치가 부착된 경우 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제거해 줄 것을 의뢰한다. 대상자를 바로 눕히고 베개를 이용하여 어깨와 머리를 올려 혈액 정체로 인한 얼굴색의 변화를 방지하고 입이 벌어지는 것을 예방한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입을 계속 이렇게 쓰다듬어 주더라고요. 올려주고 이렇게 입이 대상자의 눈을 감기고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 솜이나 꺼즈를 적셔 양쪽 눈 위에 올려놓는다. 대상자의 의치를 그대로 둘지 빼내어
의치 용기에 보관할 것인지를 대상자의 가족에게 확인한다. 필요시 대상자 몸에 묻은 분비물 등은 닦아준다. 대상자의 몸에 분비물이 나오므로 엉덩이 밑에 패드를 대어주고 깨끗한 시트로 덮어두되 대상자의 시트가 얼굴을 덮지 않도록 어깨까지 덮는다. 방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조명을 차분하게 조절한다. 가족들이 사적으로 대상자를 만날 수 있게 시간을 준다. 대상자의 소유물을 모아두고 목록을 만든다. 일회용 장갑을 벗고 손을 씻는다. 요양보호사 임종까지 이 케어한 돌본 분들은 이 가족들이 후덕함을 보여줘야 되겠어요. 가족에 대한 요양보, 임종에 대한 가족 요양보는 가족들이 대상자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대상자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 가족들이 서로 빈 곳을 채워주고 상처를 치유해주며 쉬게 해주는 활동을 포함한다. 임종에 대한 가족의 일반적인 반응. 요양보호사는 신체적, 심리적 지쳐있는 가족을 적절히 도와야 한다. 임종 대상자의 가족이 경험하는 증상은 임종에 대한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슬픔의 반응이다. 목이 조이거나 가슴이 답답함을 느낀다. 속이 텅 빈 것처럼 느끼고 식욕을 잃는다. 때때로 죄의식을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느낀다. 안절부절 못하고 일에 몰두하지 못하고 건성으로 하게 된다. 아무런 이유 없이 이곳저곳을 배회하기도 하며 일을 시작해놓고는 끝내지 못하거나 아예 잃어버리기도 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낀다. 실내에서 걸어다니는 것처럼 느끼며 목소리가 들리고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 어디엔가 있는 느낌이 든다. 불면증에 시달리며 임종 대상자의 꿈을 자주 꾼다. 임종 대상자의 행동이나 버릇을 흉내낸다. 임종 대상자의 과거 삶에 집착한다. 임종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우연히 일어났던 일이나 좀 더 해주지 못한 일에 대한 죄책감이나 분노를 느낀다. 임종 대상자가 유가족을 남겨두고 떠난 것에 대해 격분한다.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난 후에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임종 대상자에 관계되는 일이나 죽음에 대한 경험을 자꾸 기억하고 되풀이해서 말하려 한다. 사소한 일에도 기분이 쉽게 변한다.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울음을 터뜨린다. 임종 대상자 가족에 대한 요양보호. 돕는 자로서 도움을 제공한다. 참.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며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린다. 임종 시 가족이 임종 대상자를 직접 돕게 한다. 가족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함께 있는다. 요양보호사는 가족을 이해하는 태도로 가족의 곁에 함께 있는다. 가족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가족에게는 도움이 된다. 장례식이나 장지에 가는 일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족을 지지한다. 안아주거나 손을 잡는 등 적절한 신체 접촉을 통하여 가족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준다. 가족이 대상자에게 한 일에 대해 참 잘했네요,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지지한다. 감정에 초점을 맞춘 경청 등은 정서적으로 큰 지지가 된다. 격려하되 곧 괜찮아질 거예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와 같은 상투적인 말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하지 않는다. 힘드시죠? 수고 많으셨어요와 같이 가족을 공감하고 위로해준다. 가족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돕는다. 가족이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슬픔을 표현하도록 돕는다. 가족이 눈물을 흘리거나 힘들어할 때 예민하지 않고 휴지를 주는 등 슬픔을 충분히 표현하도록 지지한다. 가족의 태도와 행동을 판단하지 말고 중립적 자세를 유지한다.
이게 약간 요양보호사가 임종까지 이렇게 지켜본 요양보호사는 두둑하게 그 가시는 분이 참 이렇게 흐뭇하도록 이렇게 좀 팁을 좀 줘야 되겠어요. 아, 이거 한번 들어봐요. 그렇죠? 감동이다. 감동.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뭐 노래방 가면 뭐 그냥 노래방 100점 나면 막 만원짜리 붙인 게 막 10몇만 원씩 붙이고 했는데 오히려 이런 때는 또 잊어버려서 못 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여간 이런 거 보면은 참 요양보호사들 잘 받들어 모셔야 되겠습니다. 가족을 위한 사별 준비. 사별 전 대상자 옆에 끝까지 함께 있는 것이 마지막까지 좋은 기억으로 간직된다. 대상자가 혼자 있으면 불안해지기 때문에 가족이 교대로 대상자 곁에 함께한다. 대상자 가족을 위해 헌신과 사랑을 주셨고 최선을 다한 삶이었으며 가족 모두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기억한다는 것을 알려드린다. 친지나 지인의 병문안을 받을 수 있고 조용한 가운데 사랑을 표현한다. 지나친 방문은 대상자의 피로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 집안의 행사, 결혼기념일, 생일이 있으면 간단한 이벤트를 해도 된다. 대상자가 의사소통이 가능할 때 영상편지나 가족사진을 촬영한다. 사별 후 애도하고 슬퍼하는 과정은 정상이며 마음을 치유하는 데 필연적이고 필수적이다. 처음에는 펑펑 울고 신경이 날카로울 수도 있고 아무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차분해질 수도 있다. 몇 주가 지나 고인이 떠났다는 인식이 들면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다. 사별 직후 슬퍼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람마다 애도나 비탄의 특성이 달라서 그렇다고 이해하면 된다. 의료진이나 가까운 가족에게 화를 내고 신을 원망할 수도 있다. 마음의 아픔을 아무런 판단 없이 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도움이 되므로 친구나 가족, 상담가를 만날 수 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힘들다면 일기나 글쓰기를 통해서 아픔을 표현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그대로 인정하고 표현하다 보면 시간이 갈수록 점차 감정이 잦아든다. 슬픔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슬퍼할지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온유하게 대해주고 스스로를 잘 돌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가족, 친구들이 고인을 빨리 잊으라며 사진 물건들을 치우라고 조언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각자의 속도에 맞추어 진행한다. 천천히 원하는 때에 정리하거나 간직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 여기서 저도 아버지 저기가 있어요. 광산길인가 종친회장을 맡았을 때 그 상장 받은 거, 그걸 아직도 보관하고 있어요. 아주 자랑스러운 아버님이시거든요. 슬픔을 인정하기 어렵고 분노, 죄책감을 견디기 힘들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상담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임종에 대해서 지금 쭉 얘기를 했는데요. 참, 돌아가실 때 가장 돌아가시려고 하는 대상자, 누구나 사전에 재산상, 부모가 돌아가고서 그냥 사고노열돼가지고 이 가족도 오가지도 않는 경우가 흔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재산을 빨리 정확히 분배를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마지막 이렇게 요양 보호하는 사람, 그 사람 따뜻하게 이렇게 베풀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사전에 준비하든지 가족 누구한테 얘기를 해놓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서도 이런 걸 살펴서 요양보호를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도로 가셨을 때는 가족이 우리 아버지 참 잘 돌아가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적게 잘 돌아가셨어요. 이런 소리를 듣도록 죽는 복을 받도록 평상시에 좋은 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